안녕하세요. 열려라 참깨 사주심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유를 먼저 들어서 먼저 설명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한약을 지을 때 여러 가지 한약재가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한약재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독성은 제거하고 약효는 높이고 서로 상호 보완작용을 해서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재를 섞게 됩니다. 하지만 한약재 한 가지만 따로 떼서 그 장점을 설명한다고 해도 너무 좋은 효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방요법으로 한약재 한 가지만 사용하게 되면 잘못하면 그 약재 특유의 독성 때문에 부작용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약재들을 사용하는 건데, 사조라고 하는 에너지 작용도 저는 한약재 원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에너지만 따로 떼서 설명해도 좋은 장점이 너무 많지만 다른 에너지하고 어떤 작용을 하는가에 따라서 운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좋은 운인데 반감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가령 천을 귀인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내가 어려울 때 손잡아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어떤 기회를 제공해주고 좋은 작용이 많지만, 그런데 하필이면 다른 에너지 작용하고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충이 되거나 형이 되면 좋은 작용이 반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띠로 보는 운세도 그렇고 태어난 달로 보는 운세도 그렇고 태어난 시간으로 보는 운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에너지 작용 중에서 한 가지 에너지 작용에 중점을 둬서 좋은 장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약재로 모든 병을 다 치료하지 못하지만 그 약재하고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는 다른 약재가 만났을 때 질병을 잘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은 제가 왜 굳이 설명하냐면, 댓글을 보니까 운이 좋다고 하는데 나는 왜 그렇지 않냐? 나는 왜 그런 복이 없냐? 나는 왜 힘드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종합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원래 받아야 될 좋은 에너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에너지하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 십성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형충회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천간에서 생극제화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종합적인 작용에 따라서 유형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냥 띠만 놓고 보더라도 띠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작용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또는 태어난 시간만 놓고 보더라도 시간에 따른 좋은 작용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 따라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적당한 시점이 되면 내 스스로 느낄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발현되기도 합니다. 가령 연극배우가 무대 뒤에서 여러 가지 소품만 준비해 주다가 어떤 시점이 되면 무대 위로 올라와서 관객들 눈에 보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언젠간 나타나게 될 에너지고,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해줄 정말 소중한 에너지를 더 강하게 해주기도 하고 망가지지 않게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사람이 무대에 나타나면 출연했다고 하고 에너지가 나타나면 발현됐다고 합니다. 말 표현은 어떻게 됐든 공통점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왜 안 그러냐? 난 왜 그런 복이 아니냐? 나만 왜 복이 없냐? 이런 얘기는 아직 배우가 무대 뒤에 있는 겁니다. 어떤 드라마 대사처럼 어느 적당한 날, 적당한 시간에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일을 더 편안하게 성취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시간에 따라서 살펴보게 되면, 신시생분들은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고, 계절에 비유하면 신유술이라고 하는 가을 중에서 가을을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상징하는 동물은 원숭이고, 이 시간에 타고난 복은 천고성과 함께 겁살이 들었고 절지에 놓였습니다. 그럼 신시생분들은 좋게 표현하면 호기심이 많아서 궁금한 것도 많고 다 참견하고 싶고
인생이 재밌기는 한데 대신에 사람 간의 마찰도 많습니다. 그만큼 구설 때문에 주변이 시끄러울 때가 많다는 겁니다. 반면에 재밌고 사람 좋아 보인다고 해서 우습게 봤다간 한 번쯤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금기운답게 단호할 땐 아주 단호합니다. 정의감도 있고 이게 아니다 싶어서 정리할 땐 미련 없이 정리해버립니다. 이런 심리는 좋고 싫고가 너무 분명해서 좋은 사람은 무조건 좋은데 싫은 사람은 아예 안 보려고 합니다. 이러면 편애심이 됩니다. 신시생분들은 사교적이고 싹싹한 면도 있어서 처세력이 아주 좋지만 편애심 때문에 사회생활을 할 때 손해보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싫더라도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말년이 더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신시생분들은 싫은 사람은 바로 끊어버리기 때문에 차갑고 냉정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힘든 사람은 잘 도와주고 낭만도 있고 조선시대 같으면 가무와 풍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겠죠. 남자든 여자든 멋있는 분들입니다. 능력 많고. 하지만 만약에 이런 성격이 급하면 판단실수 때문에 본인 스스로 사면초가 되고 사면초가를 벗어나려고 무리수를 두게 되면 후회할 일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부모 덕이 작은 편이라서 자수성가해야 되는 분들이 많은데 다행히 재주가 좋습니다. 능력 있는 겁니다. 머리 좋아서 명예를 얻기도 하고 재물복도 있습니다. 내 재주를 통한 재물복이 되겠죠. 막연한 횡재수보다는 왜냐면 재주 있고 책임감이 강해서 일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좋고 훌륭한 성과를 냅니다. 그래서 굳이 횡재수 바라보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횡재수가 들어오면 좋지만 그런 복이 없더라도 말년복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시생분들은 겁살이 들었죠. 겁살은 바로 나로 인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편의심에 겁살이 있으면 너하고 나하고 경쟁해서 누가 이기는지 보자. 이긴다고 해도 내 힘 또한 너무 많이 소모됩니다. 거기에 흉살작용이 강해졌으면 오히려 내 걸 잃게 됩니다. 재물을 잃든 건강을 잃든 심하면 그로 인해서 관제까지 갑니다. 그래서 편의심보다는 균형을 잘 잡고 지나친 욕심보다는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수성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른 측면에서 보면 좋은 사람은 무조건 좋다고 하니까 어지간하면 내 감정대로 무슨 말을 하든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랑 풍파를 겪게 되고 겪고 나니까 허탈하고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이런 마음으로 우울해집니다. 갑자기 철학적인 사람이 되죠. 과연 그 사람이 속였을까? 아니면 내가 내 감정, 내 느낌한테 속은 건 아닐까? 좋다고 해서 무조건이란 개념보다는 평정심을 갖고 이치에 맞는지 잘 살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신시생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 말년에 아픔 겪지 마시고 물론 사람 문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충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 기억하셔야겠죠. 거기에 절지에 놓였습니다. 절지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내용이 또 너무 많으니까 신시생분들한테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옛날 표현대로 하면 팔랑귀가 많습니다. 귀가 얇아서 잘 속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편애심 때문에 내 감정대로 다 받아들이고 거기다 귀도 얇고 그래서 사람 풍파를 많이 겪고 돈 문제로 상처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조금만 조절해 주시면 인생 말년 재물복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유시생분들은 시간으로 보면 오후 5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고 계절에 비유하면 신유술이라고 하는 가을의 중심이 되는 계절입니다.
상징하는 동물은 닭이고 이 시간에 타고난 복은 천인성과 함께 제살이 들었고 태지에 놓였습니다. 유시생분들한테 천인성이 들었다는 건 아주 강단도 있고 정의감도 있고 특히 시간에 천인성이 들게 되면 언변도 뛰어나고 동서남북 어디든지 열심히 다녀야 하니까 분주하고 바쁜 분들이 많습니다. 말년운이라고 해도 좋은 일로 열심히 다닐 수도 있고 말년까지 사회활동하면서 열심히 돈 번다고 분주하고 바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내 자녀가 이런 타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그런데 바쁘고 분주하다는 건 뭔가 기술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바쁘더라도 당연히 더욱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변이 좋은 건 말 그대로 장점이 되지만 너무 직설적이고 쓴소리를 잘해서 말로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고 본인도 받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뭔가는 하나쯤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이 이렇게 너무 직설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급하다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좋은 표현도 있었을 텐데 급하니까 바로 직언합니다. 그리고 인생 전반기까지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고생하는 형태도 됩니다. 그리고 옛날 방식으로 표현하면 몸에 흉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수술수를 말하는 겁니다. 상처를 나는 경우도 말하는 거고 몸은 흉터라고 표현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트라우마가 됩니다. 그러면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살이 들었다는 건 머리 좋고 눈치 빠르고 순발력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세도 잘합니다. 반면 그만큼 예민해져서 신경질적인 분들도 많고 은연중에 배타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타입이라면 한우물 파면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거기에 태지에 놓였으니까 물론 십성적으로 비겁이 태진지 재성이 태진지 관성이 태진지에 따라서 현상이 달라지지만 일단 태지에 놓였다는 것 자체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든 인내심을 가지고 한움을 파셔야 말년이 아주 유리합니다. 크게 출세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긍정적인 부분을 최대한 살리시면 행복해지실 겁니다. 이번엔 술시생 분들입니다. 시간으로 보면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고 계절에 비유하면 신유술이라는 가을 계절 중에서 가을을 마무리하는 환절기에 해당됩니다. 상징하는 동물은 강아지고 이 시간에 타고난 복은 천혜성과 함께 천살이 들었고 양지에 놓였습니다. 술시란 말은 우스갯소리로 퇴근하고 술 한잔 하는데 술이 술술 넘어간다고 해서 술시라고 한답니다. 실제 그런 게 아니라 우스갯소리입니다. 가령 술 한잔하면 감성적이 되죠. 그래서 그런지 술시생분들은 감성적이고 감각적이고 예술 감각도 아주 뛰어납니다. 감각적인 사람이 자신을 잘 드러내고 표출하니까 인기도 많고 인정도 받고 주목받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끼도 많고 매력도 많은 분들입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퇴근하면 집에 갑니다.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고 시간 되면 퇴근하고 근면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패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 속기도 합니다. 한번 친해지면 잘 믿고 잘 따르니까 거기다 의리 지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좋은 마음도 강하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재물복이 오르락 내리락 기복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영역이나 직장 생활이 제일 안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술시라는 시간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주 구조에 따라서는 사업에서 성공할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술시생 분들은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인기 많고 매력 많고 끼도 많고 주목받는 분들인데 혼자 헤쳐가기엔 역부족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밀어주고 협력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도와줄 뭔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12운성으론 양지에 놓였는데 이렇게 양지에 놓였다는 건 느긋하고 안정적이지만 에너지 작용은 약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편안함을 줍니다. 거기에 음덕이 있어서 상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시생분들은 말년에 너무 내 고집 위주로만 가면 안 됩니다. 초년에 고집 부리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10개를 도와주고 내 고집, 아집, 권위의식 때문에 10개 도와준 보람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아집이나 권위의식이 너무 강하다는 건 융통성이 너무 없어서 교제나 교류를 잘 하다가도 한순간에 망치기 때문에 손해가 큽니다. 젊었을 때는 실패를 해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말년에 굳이 이런 경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만 조절해 주시면 술시생분들도 말년 재물복은 아주 좋습니다. 이번엔 해시생분들입니다. 해시생은 시간으로 보면 저녁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고 계절에 비유하면 해자축이라는 겨울을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상징하는 동물은 돼지고 이 시간에 타고난 복은 천수성하고 지살이 들었고 생지에 놓였습니다. 일단 해시생분들은 천수성이 들은 만큼 수명복이나 재물복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년 천수성은 노년이 태평하고 의식 쪽 걱정 없는 복이 됩니다. 아주 좋죠. 성향이 융통성이 없이 원리 원칙주의가 많습니다. 노력한 만큼 복을 받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성실하게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해시생 분들도 잘 속는 편입니다. 이런 경우도 판단 실수하는 겁니다. 사람 관계에서 배신수가 있으니까 적당선을 잘 지키시고 이치가 명확한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살이 들었다는 건 본인이 움직인 만큼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해시생분들이 활동적입니다. 때론 이동수가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발탁되고 스카웃되는 좋은 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처음에는 잘 뭉치는데 자존심 때문에 또 흩어지기도 잘합니다. 사회생활 하는 데는 이런 부분이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자존심이란 감정을 어느 정도 조절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되면 이것도 인생의 굴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절할 수 있다면 장생지에 놓였기 때문에 인정받고 후원받게 됩니다. 그런 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장생지는 천우신조라는 복도 가지고 있습니다. 살다가 정말 급하고 어려워지면 누군가 틀림없이 도와주고 기회를 주는 인연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해시생분들은 원래 대인관계가 좋은 분들인데 화술도 좋고 배려도 잘하고 그런데 이렇게 잘 하다가도 순간순간 자존심 때문에 관계를 깨트리는 부분만 조심하시면 말년이 아주 좋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힘들게 살고 있다면 말년에는 발복하겠구나, 좋게 되겠구나, 내가 이런 복을 가지고 있구나, 힘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신시, 유시, 술시, 해시생분들 태어난 시간과 운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단점은 보완하시고 도움이 될 만한 장점은 잘 살리시면 날마다 좋은 날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